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한동안 안정세였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홀덤팝이라고 불리는 고위험 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의 한 의료기기 판매점을 중심으로 사흘 동안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월요일 하루 확진자가 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4명은 상무지구에 있는 홀덤펍이라 불리는 카드게임을 하는 술집의 종사자들입니다. 카드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다 보니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으로 광주 지역에는 홀덤펍 89곳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상무지구에 있는 18곳의 홀덤펍을 긴급 점검해 봤더니 1m 간격을 두게 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어긴 한 곳이 적발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곳인데 게임하는 그 손님 숫자도 좀 있었고 또 사람들 간의 간격을 지키지 않은 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점 방문자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일요일부터 사흘 동안 확진자가 20명에 이릅니다. 전남에서 하루에 2자릿수 확진자가 나온 건 40일 만입니다. 의료기 체험장 83개소를 지금 파악을 하고 이번 주까지 그 종사자에 대해서 선적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순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당분간 확진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광주에서는 조선대 교수 1명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로로 확진됐는데 개강을 맞아 대면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학생과 교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채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채굴에 필요한 컴퓨터 그래픽카드는 품귀 현상에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래픽카드를 노린 절도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달 19일 이 모텔의 한 객실에서 황당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성능 PC가 설치된 객실에서 사흘 동안 머무르던 20대 숙박객 A씨가 컴퓨터 안에 있던 그래픽카드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도난 사실을 모르고 컴퓨터가 이상하다고만 느꼈던 모텔 사장은 손님의 신고로 범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손님이 들어가서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껍데기는 모르잖아요. 안에서 빼갔으니까. 일반적으로 PC방에서 자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광주 북구 일대의 모텔에서 4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어치의 그래픽카드를 훔쳤습니다. 중고시장에서 그래픽카드가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안 A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픽카드가 절도 대상이 된 배경에는 암호화폐 열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능 좋은 그래픽카드로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다 보니 국내 채굴장에서 웃돈을 줘가며 쓸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 공급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성능이 좋아진 만큼 채굴도 잘 되고 게임도 잘 되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래픽카드를 사가지고 채굴을 하면 돈이 되겠다 하니까 많이 사가는. 그래픽카드 품귀 현상으로 인해 컴퓨터 부품이나 조립 PC를 파는 소매상들은 울상입니다. 물건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컴퓨터 가격도 덩달아 높아져 손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들 이거 하나가 60만 원 이렇게 아니면 얼마 되니까 한 세트 컴퓨터를 사려면 얼마가 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하겠죠. 암호화폐 광풍이 새로운 범죄를 양산함과 동시에 PC 생태계마저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곡성의 한 국도에서 차량 역주행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길을 잘못 든 운전자가 편도에서 차를 돌려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차량 2대의 범퍼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차량 에어백이 모두 터지고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아침 6시 40분쯤 전남 곡성군 옥과면의 한 도로에서 빨간색 BMW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숨졌고 BMW 운전자인 3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BMW 차량이 역주행으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정상 운행하던 차량과 역주행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사고 지점 직전에 있는 갈림길을 놓친 BMW 운전자가 갑자기 유턴을 했고 지하차도를 지나 9분기를 역주행하면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피해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도로가 곡선으로 휘어져 있어 상대 차량이 달려오는 걸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면 스피드 자국이 없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도로 표면에 나타나는 자국을 스피드 마크 자국이라고 하는데 서로 간의 인지를 못했다는 거죠.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치료가 끝나는 대로 엉뚱하게 불법 유턴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광주시 북구 신안교 인근 도로에서 4.5톤 화물차가 4m가량의 높이 제한 철골 구조물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가 부서진 구조물에 가로막혀 출근길 운전자들이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구조물을 긴급 복구하고 달아난 화물차 운전자를 붙잡아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온통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전남에서도 도의원 2명과 군의원 1명을 뽑습니다.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7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의원을 뽑는 공군 제2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준 후보와 무소속의 정순열 후보. 두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논밭으로 섬으로 바쁘게 발품을 팔고 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철이 되면서 농어촌 유권자들을 만나려면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준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만이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지역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전남도의회에 가서 우리 집권 여당의 힘으로써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전남도당 위원장이신 김승남 위원장님과 함께 3위일체가 되어 온신의 힘을 다해 우리 지역 현안 사항들 풀어내겠습니다. 무소속의 정순열 후보는 오랜 의정 활동의 경험만이 1년여 잔여 임기 동안 지역 수건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고운 번영을 향한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보기 위해 권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세월에 힘입어 갈고 닦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뚝심 있게 걸판지게 한번 보이고자 합니다. 도의원을 뽑는 순천 제1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한춘옥 후보와 무소속의 주윤식 후보는 막판 선거운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순천 지역의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내려진 긴급조치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지역 최대 쟁점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4.7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이제 불과 3시간여 뒤면 종료됩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재보선에 쏠린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어오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지역 재보선 후보들. 공석이 된 전남광역의원의 잔여 임기를 채울 새로운 당선인은 누가 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새로 짓는 아파트의 높이를 30층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서를 통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축 아파트 높이를 30층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호남대 쌍촌 캠퍼스 부지에 34층 아파트를 짓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계획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약속을 제도화하려면 건물 높이 관리 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평동 준공업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류 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평동 준공업 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이 원칙을 한 가지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광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점과 대형 연예기획사의 확실한 참여 보장, 공동주택 세대수의 감축 등 3가지를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암은 마한 문화를 계승한 영산강 고대 세력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한 곳인데요. 영암 고분군에 있는 마한 수장의 무덤에서 인골이 일부 확인돼 영산강 유역 고대인의 생활상을 밝히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140호인 전남 영암군 옥야리 고분군입니다. 30여 기의 고분군이 모여있는 이곳은 4세기에서 6세기에 조성된 고분군으로 마한 문화를 계승한 영산강 고대 세력의 핵심 거점 중 한 곳입니다. 영암 옥야리 고분군 시굴 발굴 조사 결과 봉분 내 무너진 옹감묘 틈새에서 마한시대 고대 수장의 인골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대퇴부와 관절로 추정되는데 그동안 옹감묘에서 인골이 출토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DNA 분석 등을 통해 사망 당시 나이와 성별은 물론 영양 상태와 질병 등 고대인의 유전적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옹관에서 출토된 인골은 대퇴부가 골반으로 추정되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고대 영암인의 실체를 훨씬 선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옹관묘 안에서는 인골과 함께 토기들도 발견됐습니다. 또 한 봉분 안에 영산강 유역의 독특한 옹관묘와 함께 석재를 다듬어 쌓은 석실묘 등도 확인됐습니다. 이 옥야리 고분군은 30여 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정밀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마한 문화의 성격을 밝히고자 합니다. 영암군은 1500년 전 마한시대 인골이 발견됨에 따라 조사 기간을 연장해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가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